옛날하고도 먼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는 동굴이 집이었다지요. 거친 자연으로부터 나를 지켜줄 은신처. 더 이상 동굴에 살지 않지만 가끔 편안하게 스며들 동굴이 간절할 때가 있습니다. 동굴로 들어가면서 좀 더 포근한 느낌. 저희들만의 마음껏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이 생긴 것 같아요. 각박한 도시에서 자신만의 동굴을 지은 사람들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건축 탐구 오늘 첫 집은 김포 운양동으로 갑니다. 모담산을 중심으로 신도시가 조성된 곳이죠. 김창규 소장님이시구나. 오늘 찾는 집이 지금 이거가 힌트라 그러시는데요.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집을 짓는 데 쓰는 재료거든요. 벽돌 같은데 가운데가 뚫려 있네. 어떤 집일지 우리도 찾아볼까요? 저 집인가? 이게 거의 같은 것 같은데요? 한번 맞춰봐야 되겠네. 똑같은지. 우와, 똑같나? 오, 정말 똑같아요. 우와. 오, 구멍 뚫린 이 작은 벽돌로 집을 촘촘히 두르셨네. 이게 없는 듯 있는 듯 아주 그냥 오묘한 느낌을 지금 전달하고 있거든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집과 다르게 과연 어떤 분들이 이 안에 살고 계신지 한번 만나서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계세요? 계시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어떤 분들이실까? 네. 근데 이 재료를 쓰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여행 중에 포도 건조장을 가봤었습니다. 네네네. 포도 건조장에 보면은 이 큐블렉 형태로 통기가 잘 될 수 있고, 맞아요. 그 다음에 광선이 잘 들어올 수 네네네. 있게끔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실크로드 여행길에 우연히 보게 된 포도 건조장. 건축주가 생각하는 집에 딱이었다죠. 어떤 집이냐고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모담산 아래 동굴 같은 집을 짓고 살고 있는 양정평 유정구입니다. 개방을 시키면은 다 노출이 되고, 그렇다고 너무 또 차별을 하면은 제 스스로가 답답하고, 있는 듯 하면서도 또 없고, 없는 듯 하면서 있는 듯. 그렇게 뭐 좀 드러내고 하는 성격이 아니시라고 했는데 방송에 나오시네요. 그러게, 그래서 지금 많이 떨리고 그랬습니다. 솔직하게. 수줍지만 호기심 많은 집이 건축주를 똑 닮았군요. 원래 저희가 쓰던 어떤 제품이 아니에요. 네. 사이즈나 두께도 다 다르고. 네. 이거 어떻게 이걸 주문하신 거예요? 기존에 있는 제품들을 적용을 시키려다 보니까 저희 집 그 사이즈하고 맞지를 않아서 설계사님하고 같이 다양한 그 몰딩과 그 다음에 시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벽돌을 직접 만들다니 솜씨가 이거 보통 아닌데요. 건축주 부부는 중학교 미술 선생님이셨답니다.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 어머나, 이거 물고기 맞죠? 이거는 뭔가요? 이게 지금 눈에 띄는데요? 남편이 네네. 수업 샘플을 쓴다고 만들었던 거예요. 수업 샘플이요? 네, 나중에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이사 오면서. 네. 제가 좀 아까워서 양면 테이프 붙여가지고 그냥 붙여놨어요. 근데 이게 어찌 보면 집은 다 무채색이잖아요. 근데 이 컬러풀한 게 마치 이쪽이 현관입니다 하듯이 이렇게 안내하는 것 같은 네, 느낌도 네. 있고. 이제 안에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네. 네네. 근데 이건 뭐예요?
아, 이거는 우와, 발자국이 있어요. 남들은 문패가 있는데 저희들은 발패가 있습니다. 아, 발패. 네. 지금 이제 저희들 새 네, 가족하고 네. 키우던 강아지의 아, 강아지 네 발자국. 네. 발패. 아, 우리가 할리우드 가면 손바닥은 많이 하잖아요. 아, 발패. 이 집 겉만 보고 무뚝뚝한 줄 알았는데 보면 볼수록 아기자기하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집 안은 또 어떨까 탐구해야겠죠? 집은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기역자 구조 한쪽으로 부엌과 거실이 길게 이어져 있는데요. 어머, 살림집 맞나요? 수납장 안에 보기 싫은 것들은 싹 다 놓으셨구나. 부엌이 중정으로 향해 있어서 개방감도 있고 꼭 카페처럼 깔끔한데요? 아, 근데 이렇게 깔끔하게 유지되는 거는 두 분 중에 어떤 분 성격이신 거예요? 저희 아내는 네, 깔끔한 네. 성격이고요. 네, 네. 저는 깔끔하게 만드는 성격입니다. 아, 근데 그 깔끔함에 지금 이 바닥이 쭉 그렇고 저쪽 벽도 그렇고 다 콘크리트가 노출돼 있어요. 어머나, 진짜 바닥에서부터 벽까지 모두 콘크리트로 마감을 하셨네. 제가 좋아했던 그 건축가 안도 타다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 사람의 그 특징을 보면은 이 콘크리트, 특히 이제 노출 콘크리트를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 노출 콘크리트의 그 특성, 그 견고성, 그 다음에 거친 질감, 이런 것들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아, 안도사오를 또 좋아하시는군요. 네. 말씀하신 노출 콘크리트 자체를 그대로 드러내서 네. 어떤 원초적인 느낌도 있고 네. 하지만 건축이 가지는 그 솔직함, 그러니까 다른 재료를 우리가 쓰지 않고 대부분 콘크리트와 이 목재 소재를 같이 쓰면서 굉장히 솔직하게 표현하는 어떤 건축가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시작일 뿐. 여기 한번 와보세요. 부부의 작업실이랍니다. 와, 이게 뭐 거의 콘크리트의 끝판왕이에요. 계속 콘크리트예요. 어둠 속에 빛이 샥 떨어지는 굉장히 동굴 같은 데서 막 희망을 주고 이게 막 활력이 있다 그럴까요? 하나하나가 너무 디테일이. 오, 진짜 동굴 천장에서 빛내림하는 것 같은데요. 조소를 전공했던 건축주는 평생 자신의 작업실을 갖는 게 소원이었다죠. 집이 완성되자 웃지 못할 일들도 있었답니다. 차가 쓰더니만은 아니 언제 개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요? 라고 물어봤더니 헤어샵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여기는 그냥 헤어샵이 아니고 그냥 집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커피숍이 아니냐. 그 다음에 카페인 줄 알고 많이 오세요. 어떤 분은 또 해갖고 야 되게 급하다. 화장실 좀 쓰자. 내가 화장실 쓰시긴 쓰셨어요. 예. 소음도 크고 분진도 많은 조서 작업. 이웃들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동굴처럼 폐쇄적인 작업실이 필요했다는데요. 그렇게 동굴, 아니 작업실에서 태어난 작품들입니다. 오, 이 친구는 집을 지으려는 걸까요? 이 친구는 선생님 같기도 하고요. 재밌다. 콘크리트가 배경이 되고 이 작품들이 주인공이 되니까 이합지산이 아니라 되게 잘 어울려요. 적당하게 받아주기도 하면서 이 컬러들, 나무나 이 은색의 금속이 콘크리트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집을 특별하게 하는 포인트가 또 있는데요. 요 사다리랍니다. 맨 처음에 이사 왔을 때
이 사다리가 너무나 재밌어서 밤늦게도록. 놀이터죠. 어른들의 장난감. 예. 그리고 저 위에 올라가서 밑에 내려다보면은 약간의 어떤 희열이 느껴집니다. 오, 움직인다, 움직여. 이야, 놀이터에 있는 정글집 같기도 하고요. 건축주는 2층 벽면 전체를 서재로 꾸몄는데 책도 책이지만은 그 자체로 재미있는 놀이터가 된답니다. 근데 아찔하다. 제가 궁금한 게 바닥은 지금 에폭시를 발랐잖아요. 네. 벽에는 보통 잘 안 하는데 이건 따로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원래 그 설계 계획은 지금 이제 에폭시를 바르지 않는 밝은 콘크리트. 원래 콘크리트 색깔. 네, 그렇죠. 이 분진 같은 게 떨어지지 않느냐. 그렇죠.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네, 효과 네, 같은 네. 게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에폭시가 있다 그럽니다. 건축가랑 상의도 없이 덜컥 에폭시를 바른 거죠. 두고두고 후회하는 부분이랍니다. 오히려 이 작품을 더 받쳐주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참 많이 위안이 되네요. 저는 이제 은근히 이 에폭시의 또 단점이 바닥 난방을 하면 황변 현상이라는 게 생겨요. 노랗게 변하고 갈라지고 막 이런 현상이 있는데 네, 바닥 난방을 안 했습니다. 바닥 난방을 안 하셨군요. 네. 괜찮으세요? 근데 바닥 난방 안 하시는 건? 그래도 이 저 벽난로가 충분히 네. 난방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 진짜 예전에 정말 우리가 원시 시대로 돌아가서 아까 동굴이라는 표현인데 동굴 속에서 저 위에 빛이 떨어지고 모닥불을 떼는 딱 그 모습이세요. 조서 작업의 특성상 바닥 난방을 할 수 없었던 건데요. 덕분에 에폭시는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지만은 뜻밖의 일거리가 생겨났지요. 잘 말라 보여요? 아주 이거 잘 말랐어. 우와, 장작 기가 막히게 패시네. 여기 산골 아니고 신도시 맞는 거죠? 아직 쓸만한데? 근데 저희는 이게 생활이고 생존이에요. 이렇게 추운 날은 난로가 당연히 필수적이니까 생존입니다. 낭만보다는. 정말 잘 되네. 한 방에 그냥 하는데. 도시 속 산골 생활자로 산 지 3년. 번거롭기는 해도 얻은 게 더 많다죠. 그래서 차도 자주 끓여 마시게 되고 고구마도 굽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난로 앞으로 계속 모이게 되고. 모이게 되다 보면 얘기를 하게 되고. 예, 또 가만히 보고 있으면 멍하니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이럴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음악. 아, 좋다. 남들과 조금 다른 집짓기로 누리는 소박한 행복입니다. 동굴 같은 집 덕분에 누리는 호사가 이뿐만은 아니라지요. 남편 경평 씨에게 특별한 취미가 생겼답니다. 자, 왔다. 아, 딱따구리까지 머담 선새들 여기 다 모였네요. 딱지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집 밖으로는 이렇게. 박사는 이 정도? 이럽니다. 톤들이. 새 박사 다 되셨네. 이제 2층으로 집 탐구 이어가 볼까요? 1층만큼이나 2층도 단순합니다. 부부와 딸이 거주하는 주거 공간이 전부인데요.
이제 2층으로 본격적으로 올라가 볼까요? 네. 와, 콘크리트가 있고. 오, 와. 근데 이 앞에 멋진 그림이 있는데요. 민화 작가로 활동하는 아내가 그린 가족의 초상입니다. 그리고 가족이 좋아하는 글을 적어 놓았네요. 안방은 왼쪽에 거울을 설치해서 넓어 보이도록 했는데요. 이 복도 끝에 침실이 있습니다. 안방에서 유일하게 욕심을 부린 게 이 창이었다죠. 이쪽이 습세권의 남향창이기 때문인데요. 됐어요. 아유, 그래. 됐어. 아이, 사실은 이사 와서 첫날 눈을 떴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순간 안개 속에 짙은 그 단풍나무들이 이렇게 그 붉은빛이 더 은은하게 빛나고 있는데 매일 아침을 자연이 주는 반짝반짝 보물 같은 순간과 마주합니다. 이거는 지금 가장 중요한 아내의 핵심 공간이에요. 핵심 공간? 네. 아, 여기는 아까 그 작업실인데 아내의 민화 작업실이 여기에 있었군요. 미나의 그 물감 특성상 우리가 이제 직사광선을 받게 되다 보면 바랄 수 있습니다. 색이 이제 변질이 있고 네, 남향의 그 창을 이제 막고요. 없애고. 천창을 네, 만들었어요. 간접 제광으로. 아. 네네네. 콘크리트 벽은 아내의 작품 보관소로 또 한 번 근사하게 변신합니다. 아내는 민화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할 만큼 실력파인데요. 이제야 비로소 작업 공간이 생겼답니다. 아파트에서는 식탁을 주로 이용하다 보니까 항상 작업 후에 치워야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작은 면적이라도 제 늘 하던 작업의 상태를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다시 이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실을 굉장히 원했는데 왕의 자리죠, 왕의 자리. 아니, 이 집에 제일 좋은 자리에 딱 이렇게 있으면서 밑에서 뭐 하나 이렇게 내려다보시면서 그죠? 어쩌다 보니 이러한 건 아니고요. 남편은 1층에서 아내는 전망 좋은 왕의 자리에서 그야말로 따로 또 같이 작업에 집중하는데요. 이 부부만의 소통 방식이 있다는군요. 살아있어요? 네. 생존하기? 네. 많이 했네. 이쁘네요. 한잔하시죠? 네, 내려갈까요? 네, 내려오세요. 아, 원형 계단으로 바로 내려오시는구나. 아, 근데 무릎 괜찮아요? 처음 한두 달은 난간을 붙잡고 덜덜 떨면서 다녔어요. 근데 쭉 지나니까 금방 이게 사람이 참 익숙해져서 저희가 지금은 이제 탁탁 뛰어다니기도 하고. 좁은 공간을 알차게 활용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원형 계단은 옥상까지 이어져 있는데요. 동굴 안을 벗어나니 시원하게 펼쳐진 옥상 정원까지. 이 집 표정이 참 다채롭습니다. 소장님은 어떠셨어요? 그냥 막연히 그냥 동굴 답답함이 아니라 이 천창과 저 아래까지 복층으로 뚫려있는 이 공간감이 살아있어요. 네. 그런 가운데서 이런 소품들이며 저 사다리 또 이런 원형 계단 이게 그러니까 되게 활기 넘치고 재미있고 또 움직임이 막 있는 이게 단조롭지 않은 어떤 동굴임템이죠. 발색조 같은 이 집에 마지막 매력이 남아있다는데요. 어머,
오랜만이에요. 아이고, 오래간만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고생 많았죠? 여기요 살롱이잖아요. 모담 살롱. 내가 여자들은 이거 모담하는 거. 집 이름이 모담 살롱이라고요? 옛날 그 살롱전이라든가 프랑스의 그런 그 차문화, 고급 사교문화 뭐 이런 식의 그쪽에서 불렀던 살롱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냥 그 이름이 그냥 뭐 저희한테는 워낙 익숙한 것이기도 하고 재밌어서 그냥 모담 살롱 이렇게 지었습니다. 오늘 살롱에서는 고무신 공예 원데이 클래스가 열렸습니다. 세상 집중해서 그림 그리는 이분들은 함께 교직에 있었던 선생님들이라죠. 오늘 밤 동굴은 어른들의 아지트가 됐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이 공간이 좋아요. 그러니까 색이 이미 칠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뭐든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뭐 애쓴 만큼 잘 나왔어 하는 입꼬리는 올라가 있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뽐내진 않는, 뽐낼 것도 없는 그런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 어떤 공간으로 변신할까요? 무궁무진한 동굴집 잘 보고 갑니다.